네, 반갑습니다. 하와이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컨티키에서 좋은 기업 선별하듯이 같이 읽어보고 숨은 뜻이나 배경을 파악해보자 하고요. 오늘은 한솔아이언스에 대한 리포트를 가져왔고요. 컨티키에서 작성한 리포트인데, 그 리포트 이제 퓨지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그리고 ASML, 그리고 텔 이렇게 글로벌 한 5대 장비 회사죠. 그 세 개를 이제 가져왔고요. 이 회사가 이제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 회사와의 어떤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지고 이 회사들의 물량을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공장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 회사가 이제 부품들을 좀 생산을 하는데 이런 거를 제가 지금 한솔아이언스 IR북을 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IR북을 좀 보면서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한솔아이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퀀트K 리포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읽으시면서 어떤 창작자의 의도나 어떤 글쓴이들의 어떤 치열한 고민들을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매수매도 추천드리는 건 아닌데 계속해서 어떤 관점들, 상대방의 관점들, 글에 써 있는 관점들을 좀 더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런 걸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눈이나 어떤 판단력을 좀 길렀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리포트를 같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제목은 1년 더 기다려라는 이런 이제 좀 도발적인 말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읽어보시면 결론부터 보실게요.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회사 되게 괜찮네? 이런 내용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부터 한번 볼게요. 기존 고객사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어플라이드에서 고객사가 두 곳이나 확장되는 흐름이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는 항상 투자를 할 때 확장성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어떤 물량이나 어떤 수주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런데 지금 두 곳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ASML 그리고 텔인데요. 물량의 규모를 떠나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더군다나 어플라이드 그리고 ASML 텔의 장기 사업 방향에 맞닿아 있는 몇 안 되는 국내 기업이에요. 몇 안 되는 기업인 점에서 그리고 ASML의 EUV, DUV 그리고 외에도 부품 리유스 사업은 로컬 파트너가 동사가 유일하다는 점이 부각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앞에 설명드리겠지만 ASML의 에서 이제 지금 어떤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계속해서 재사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 어떤 회사 전체 차원에서 지금 전사적으로 이런 흐름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한국의 또 동북아시아의 어떤 거점을 이렇게 마련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한솔아이언스가 대응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만 해당 시기에 대해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회사 측의 일정에 대해 좀 더 보수적으로 전망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회사 측도 약간 이게 지금 본격화되는 시기가 하반기라고 예상을 하는데, 내년까지 조금 넘어가도 크게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반도체 업계가 워낙 보수적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들어가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올해 실적은 1,600억, 영업이익률 한 18% 정도를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일부 추가 자금 조달 우려와 달리,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회사가 혹시 추가로 자금 조달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우주상증자하고 차입금으로 확보한 자금이 있기 때문에 현재 증설을 위한 자금 조달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시장에 어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적어봤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은 좀 내용을 여기서 들어가 보면 지금 어떤 증설이 진행이 되고 있냐면 이게 안성 본사가 있으면 여기 근처에 한 10,000평 정도를 좀 활용해서 ASML 쪽 공장을 좀 대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부지는 그거보다 더 큰데 우선은 10,000평 정도로 우선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것 같고 이쪽 안성이 아마 좀 크게 옆에 단지가 들어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올라가서 보시면 그러면은 각각의 글로벌 3사와의 어떤 협업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져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 반도체 전공정 및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부품의 정밀 가공, 세정, 코팅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그래서 무엇을 하던 회사냐면 이 회사가 세정을 하던 회사입니다. 예전에 이런 어떤 반도체 공정에서 쓰이는 부품들을 가져가면 이제 빡빡 닦는 거예요. 세정을 해서 그거를 다시 이제 공장으로 이제 들여보내주고 하는 역할을 했던 거고 그걸 하다 보니까 특수 코팅이나 정밀 가공 영역까지 이제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게 어떤 핵심 비즈니스가 된 거죠. 요거를 어플라이드하고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또 이 회사가 이제 어플라이드 비즈니스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플라이드 이런 데를 대응하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좋을 때는, 가동률이 좋을 때는 어쨌든 이 회사의 어떤 코어 비즈니스 자체가 물량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요.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또 꺾일 때는 또 실적이 확 꺾이게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동사는 2022년부터 어플라이드, ASML, 텔 부품 소재 물량을 대응코자 노력 중이고요. 이제 신규로 ASML의 DUV 부품 가공, EUV 부품 세정 등 신규 사업을 위해 이미 67개의 부품에 대한 퀄이 완료됐다고 해요. 이게 되게 의미가 큰 게, 이미 이렇게 다양한 그 부품에 대해서 퀄이 완료된 상태고, 하반기 때 어떤 것들이 어떤 물량부터 들어갈지,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갈지가 조금씩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텔과는 천연 쿼츠 대비 3배 이상 식각 저항성을 가진 소재에 대해 1년이 넘게 3차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3차 테스트는 보통 이제 고객사의 라인에 들어가서 뭐 테스트를 하거나, 여기선 텔이니까 텔의 어떤 장비에 장착을 해보는 거거든요. 천연 쿼츠, 원익 QNC나 이런 데서 하는 천연 쿼츠 링 대비해서 3배 정도의 식각 저항성을 가진 소재라고 하고요. 합성 쿼츠보다도 한 2배 정도 높은 어떤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컨퍼런스 콜 당시에 퀀트키에서 2023년 4월에 컨퍼런스 콜을 했었는데, 당시와 크게 달라진 바 없어 보이는 듯 하지만 협의가 지속되고 있고, 뒤집어 보면 이만큼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다른 고객사들의 어떤 진입 장벽이 될 수 있고요. 다른 고객사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그리고 지속성 면에서 파괴력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고객사들이,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물량 확정 시기 예매도라고 적었지만 결국은 기대감을 높이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플라이드 진행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플라이드의 새 부품, 그러니까 부품 리유즈 사업 영위한다. 그리고 세정 코팅 외에 증착 쪽 제한도 하고 있고, 내년 800억 정도 매출을 전망해요. 그러니까 어플라이드 쪽으로 다 말씀을 하는 거고요. 세정 코팅 다 합쳐서. 그래서 여기 미국 사무소 조금은 이제 캐파를 좀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어플라이드를 통해서 키옥시아용으로 납품한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근데 실제로는 지금은 조금 더 다변화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물론 어플라이드가 이제는 어디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좀 다변화되는 흐름으로 파악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플라이드 비즈니스를 키우려는 것은 기존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세정 코팅을 진행하기에 업황의 변화에도 안정적인 매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무슨 얘기냐면, 어플라이드 비즈니스를 키워서 그 애프터마켓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그 좀 더 업황이 이제 들쭉날쭉할 때, 그때 조금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조금 IR 북에서 잘 보셨으면 좋겠는 게, 결국 글로벌 비즈니스 강화, 이 부분은 어플라이드, 텔, ASML을 말하는 거고, 미국 내 거점 확보, 이 부분 좀 잘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어쨌든 미국 내에서 어플라이드를 대응하는 거, 그리고 향후에 추가적인 해외 고객사들을 발굴하는 어떤 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 요게 벌써 이제 한 군데 진행되고 있고, 2군데가 이제 물꼬를 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미래의 성장의 포트폴리오가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제 여기 보시면 결국 새로운 고객사, 새로운 아이템, 거기 보면 이제 결국 ASML 얘기를 하겠죠. 극저에서 노광 장비 리유스 사업 진출, 그리고 글로벌 칩메이커 대상으로 리유즈 아이템 공급 예정.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천연 쿼츠 대비 아이코닉이라는 아까 소재를 말씀드린 건데, 이게 아까 천연 쿼츠 대비 3배 이상씩 높은 식각 저항성을 가진 쿼츠 대체 소재를 개발했고, 이걸 텔 쪽으로 3차 평가 진행 중이다.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텔 상황을 잠깐 보면, 아이코닉은 기존 천연 쿼츠 대비 3배 이상의 식각 저항성 말씀드렸고, 2025년에 런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25년부터 물량이 조금씩 나올 것 같아요.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옥사이드 식각 쪽으로는 이제 포커스링을, 이제 옥사이드 쪽으로 사용되는 건 TCK SiC 포커스링인데, 요거하고는 이제 경쟁 관계는 아니라는 점, 그거는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이쪽은 결국 천연 쿼츠 시장하고 경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SML 진행 상황도 잠깐 체크를 해보면, 내년에 100억 정도 매출 목표로 하고 올해는 한 70억 정도 전망했지만 이보다 조금 낮은 실적을 기록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67개의 부품이 통과됐고 OD까지 끝났다.
그래서 ASM은 EUV 부품 약 90%를 재사용코자 계획 중이고 한국 아시아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까지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확장성들을 한번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엣지 세정 그리고 여기 동사 세정 및 코팅 예시를 보여드렸고요. 다시 한번 결론을 읽어보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퀀트K에서 최근에 탐방 후기 이렇게 적어놓은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관련된 이제 포인트 그리고 관련 분위기를 좀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멘토K에서 K찬스 3분기 온라인 강의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후기들을 한번 보시고 커리큘럼을 보시면서 관련된 내용이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빠르게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종종 좋은 리포트 선별해서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추가로 댓글이나 피드백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좀 방향을 설정할 테니까요.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